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연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멤버들을 모시고 각 나라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결혼 문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딱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다.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에요. 아, 네. 오피셜이네요. 약간 오피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가 많이 하죠. 근데 전세라는 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유일무이하죠. 이란에 있어요. 있어요? 호주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이 한국 사람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하려고 많이 하죠. 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월세를 많이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모로코, 이란에도 전세 대란이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일단 프랑스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세로 많이 사는데 프랑스, 특히 파리는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집을 산다? 이거는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보통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상견례처럼 프로포즈를 하려고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남자가 약간 집을 재산으로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지. 여기 부동산, 여기 계약서. 자, 이건 진짜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직업은 어떤 거냐, 뭐 집은 있냐, 차는 있냐, 약간 이런 거 하나씩 따져서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는 집을 매매해서 사고 거기서 삶을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너무 돈이 없다, 힘들다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전세를 하더라도 집을 마련하고 난 뒤에 결혼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네요. 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쵸.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월세로 집을 얻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전세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 쪽에서도 남자 쪽이 너무 힘들면 좀 보태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집값도 너무 높아지고 결혼할 때 신부 측에 이제 줘야 되는 그 신부 대금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비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총각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3년 정도 지금 결혼 못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약혼을 집이 했는데. 없어서요? 네, 다 마련 못해서. 요즘 뭐 어느 나라든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을 못 사죠.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부모님이 중요해주지 않으면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 젊은이들이 웬만해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상대자를 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집값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는 현실이에요. 일본에서는 보통 부부가 모아둔 돈으로 월세로 시작을 해요. 부모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월세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많아서 결혼하면서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직장에 따라서 전근해야 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전근하게 되면 그 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살 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도시 사람들은 보통 월세로 살고 소도시나 시골 사람들은 그냥 집을 짓거나 사는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다 함께 힘을 합쳐도 사실 양 집에서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한국 친구들을 보면 이제 신혼집을 구한 다음에 보통 가전 가구를 고르는 게 이렇게 순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웨딩 박람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약간 플래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모이는. 그래도 웨딩 박람회라고 해서 사실은 싼 건 아니거든요. 세일을 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웨딩이라는 단어로 사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살짝 제가 정말 인터넷도 다 타서보고 네네. 웨딩 박람회 가서도 다 타줘봤는데 그럴 것 그것도 같아요. 나름 부담입니다. 되게 현명하신 현명한 현명한 세대이기 한국은 인터넷이다. 네.
너무 잘 알고 있군요. 저는 사실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인데 한국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걸 다 갖추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부부들이 되게 소소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이라고 하지만 빈집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그렇게 뭐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씩 사더라고요. 뭐 이번 달에 소파를 샀다면 다음 달에 침대를 사고 남편도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을 어떻게 하느냐, 가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아니 다 갖추고 결혼을 하면 무슨 재미로 결혼을 하느냐, 같이 준비를 하자, 같이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단장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전 동거라고 해야 되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다 산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사가면서. 일본에서는 어때요? 신혼이니까 새로 다 사야 해라는 그런 생각은 한국에 비하면 덜 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부부 한 명이 자질을 했다면 그때 쓰던 걸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뭐 웨딩 박람회, 웨딩 세일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이란에서 원래 쓰던 거를 신혼집에 가져가서 쓴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요? 네. 혼수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여자 쪽에서 준비를 하고, 이란에서 약간 결혼이 체력이나 약간 집안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떤 가전 아니면 어떤 가구를 샀는데 어떤 브랜드냐, 얼마나 주고 샀냐, LG냐 삼성, LG야 삼성이야 뭐 어디 나라 거야 이러면서 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싸고 좋은 걸로 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브랜드를 되게 선호해요, 이란에서. 저희 집에도 가전제품이 다 LG예요. 이란은 체면치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식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류층에서는 인근 국가인 튀르키예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혼수품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혼수품 여행이요? 혼수품 여행. 이게 뭐 어떤 개념이에요? 친정 엄마랑 함께 이제 그 혼수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원하는 브랜드의 물품들을 사는 거죠. 트럭 가지고 이렇게 두바이 뭐 이렇게 쇼핑몰에 가서 이제 뭐 루이비통 뭐 LG 뭐 이렇게 따고. 그렇지. 왜냐하면 두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들 아시다시피 다 쇼핑하기가 너무너무 네. 좋고, 뭐 터키도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이란보다는 훨씬 이제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여행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많이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해야 돼. 선수만큼 모여라, 자랑할 타임이야. 근데 진짜로 이게 결혼식 날에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하나씩 사회자까지 섭외를 해서 소개를 해. 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네, 나와서 우리 어떤 김희아 집에서는 LG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0인치 TV입니다. 진짜. 네. 근데 결혼식 사회자가 뭐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 대부분 친척 외에 여성 친척이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신랑 쪽에서 부모님이 그 여자족한테 땅을 하나 사줬다. 네. 이러면 문서를 보여주면서 우리 딸한테 땅을 하나 사줬대요. 이렇게 보여주. 그거 선물해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아니요, 다리 나가죠. 걷고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나와서 촬영하고 소통하고. 그 취지가 모든 친척들이 그 신혼집에 가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선물로 다시 주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신랑 측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했으니 이 신부 측에서 우리는 이렇게 혼수품을 채웠어, 한번 봐 라고 하면서 거의 뭐 전자제품 전시장처럼 특이한 게 싱크대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왜 저렇게 다 싱크대 문이 열려져 있을까라고 설마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냄비 세트를 마련했는지. 한편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얘 어느 정도 해왔나 이렇게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무섭네요. 일본의 나고야 지방에도 좀 이란이랑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신부가 혼수품 그렇게 준비하면 신혼집에 갈 때까지 그 운반하는 그 트랙이 특별한 걸 좀 사용하거든요. 투명한 잔문이 있어요. 널어 있는 사람들이 안에 어떤 혼수품이 오! 네, 이런 와, 이런 거를 이란에 좀 쓰면 이란에 수출
사회자는 있어요? 사회자는 없어요. 졌어. 사회자는 이란에서 졌어. 이혼수 드럭은 절대 후진하면 안 되거든요. 후진하면 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 돼서 이혼을 뜻한대요. 그러면 길 잘못 들어오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야죠. 그대로 가야죠. 그냥 잘못 네네.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뭐 모로코에는 그런 자랑 문화가 있어요? 있어요. 네. 어. 남편이 신부한테 결혼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런 선물들을 다 모여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에 티아플이라는 그런 삼각형 보관함에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 그 선물들이 같이 입장을 합니다. 같이 입장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 명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면서 손님들을 뒷담화하게 되기도 해요. 조금씩 이제 이 문화를 안 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어때요? 되게 궁금해요. 이런 자랑 문화가 있는지. 그랬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네. 한국에도 예물, 예단, 한문화 등이 있었고요. 네네. 최근에는 현금 예단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축소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그러니까 선물 세트라고 하죠. 그런 함이 있었어요. 함. 네. 함. 그래서 보통 함에는 예물뿐만 아니라 신랑의 사주, 청실, 홍실, 그리고 원앙 세트 등이 이제 들어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수품이라기에는 그냥 결혼 반지 정도인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결혼 바지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혼수품이 있을까요? 그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결혼을 하면 여자 성이 남자 성으로 바뀌거든요. 도장을 새로 만들어요, 여자가. 도장 찍는 좀 문화가 아직까지 일본은 많아서. 한국도 있죠. 저도 도장 있어요. 아, 진짜요? 모로코는 어때요? 엄마가 이제 딸한테 신부 침구랑 그리고 수건입니다. 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예쁜 그런 흰색 침구 그리고 흰색 수건. 이란은 뭐 어떤 게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왜 웃어요? 이란은 그냥 다 준비해야 돼요. 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면봉까지. 면봉까지. 근데 특히 이란에서 신부 측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폰수품이 있습니다. 카페트입니다. 카펫. 페르시아 카펫, 양탄자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이 카펫을 어떤 종류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집안에서 시집 왔구나 이걸 이제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란에서 방마다 깔잖아요. 네. 방마다 깔고 뭐 그래서 그 카펫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듭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각 나라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결혼식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초스피드, 뭐 무조건 2시간 안에 끝나는 결혼까지 빨리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의 결혼식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거든요. 1969년도에 그 가정 위례 준칙을 만들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대로 제가 살면서 프랑스 결혼식 3번 다녀왔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좀 파티 분위기고 DJ를 고용해서 이렇게 다들 춤추면서 뭐 술도 마시고 하루 정도 걸리고 그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에서도 결혼식을 한 후에 파티를 해요. 피로연을 하거든요. 피로연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이 자리를 가서 파티를 해요. 이란은 2가지가 필수예요. 노래, 춤. 춤 엄청 많이 춰요. 결혼식 간다고 하면 신부나 신랑 쪽에서도 되게 바쁘겠지만 친척들이 더 바빠요. 댄스 학원도 다니고. 네, 네. 그 이란에서는 진짜요? 진짜 저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수나
밴드를 불러서 그것도 약간 우리는 이 가수를 불렀다 약간 이런 식의 사회자 있긴 한데 그리고 또 되게 길게 하는 편이에요. 뭐 짧은 거는 3일 정도. 웨딩 커팅하는 춤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신부의 여동생이 이제 약간 칼춤을 춰요. 주는 듯 말 듯 이렇게 해서 귀엽게. 돈을 받고 그럴 것도 해요. 파키리스크림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저는 정말 이란이 이해가 되는 게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랑스와 이란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프랑스가 파티 분위기라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러 행사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여러 행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결혼식이 한 일주일까지 진행되기도 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3, 4일로 줄였어요. 모로코에서 대부분 결혼식을 밤에 시작하거든요. 한 10시에서 11시부터 시작했거든요. 6월 달에 결혼했는데 남편과 함께 이제 모로코 가서 모로코 전통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7시까지였습니다. 7시요? DJ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춤추면서 신부 신랑 옷에다가 돈을 꽂아주기도 해요. 축하한다는 의미로. 꽂아주는 돈만으로도 진짜 몇백만 원이 들어요. 뿌리기도 하죠. 네, 뿌리기도 하고. 오 비버야 한다. 오 슈. 그냥 밤내기 놀았군요. 축제였습니다. 정말 축제였습니다. 네. 옷을 대부분 7번 정도 갈아입습니다. 결혼식 하는 동안 네. 피부가 따갑지 않아요? 따가워요. 좋고 입고 근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로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 자랑하면서 옷을 7벌을 이렇게 갈아입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등에 엄청 여드름이 생겼어요. 옷이 또 너무 무겁기도 하고. 가마를 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아직도 있는 왕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 신부를 왕자, 공주 대접을 하게 하잖아요. 발이 탕을 못 밟게 합니다. 그만큼 정말 그날 엄청나게 중요하고 의상도 되게 화려하고 액세서리도 뭔가 화려해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영화 알라딘 보는 것 같았어요. 이란에서 결혼할 때 뭐 어떤 게 입어요? 이란은 웨딩 그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이란에도 패키지가 있어요. 또 상차림 이런 거 다 패키지로 다 되어 있어요. 네. 일본도 그런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도 한국과 좀 비슷한데 그 대부분 대업체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결혼식 끝나고披露宴때 컬러 드레스를 입고 다시 재입장하거든요. 이때 신부가 무슨 색깔 드레스를 입고 나올지 투표를 해서 맞추면 선물도 줘요. 네네. 한 테이블에 노리다케라고 하는 그 일본적 고급 접시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이거.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딱 들었더니 이제 노리다케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노리다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신부 어머니가 이제 노리다케 이러시면서 그제서야 이제 우리 진가를 아는 사람 같구나. 2005년 당시에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접시 세트만 4,000불, 400만 원. 지금 물가로 따지면 훨씬 비싸요. 그렇네요.